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오늘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공룡에 빠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길고 어려운 공룡 이름을 줄줄 외우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는데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베일에 쌓인 공룡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고생물학에 도전한 청년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때부터 23년 동안 공룡과 함께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지구환경우주융합과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하연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3년째 공룡과 함께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물론 성인이 돼서도 공룡에 대한 깊은 애정, 관심을 가진 마니아층은 종종 있지만 하연철 씨는 마니아 그 이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 지질박물관에서 청소년 도슨트로 활동을 했었던 때고요. 고등학생 때요? 네. 오. 그 이후로 그 경험을 모아서 책도 냈었고 지금은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충남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자 전시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고등학생 나이, 그러니까 학생인데 공룡에 관련된 책을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네, 지질박물관에서 전시해설사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서 그 내용들과 전시해설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엮어서 책으로 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렇게 전시해설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그때 당시 관장님께서 제가 공룡을 워낙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박물관 관장님의 눈에 띄게 되셨을까요? 그냥 순전히 이제 관장님께서 좀 좋게 봐주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도 워낙 공룡에 관한 관심을 주변 사람들도 알게 활동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요. 네, 제가 공룡을 좋아했던 건 5살 때부터였고요. 그 생일 선물로 이제 아버지께서 이육남 박사의 공룡 대탐험이라는 책을 주셨었어요. 5살 때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책이 이제 상당히 좀 전문 서적에 가까웠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책들 열심히 보고 마트나 서점 가면은 공룡 장난감이나 항상 공룡 책들 사고 항상 저희 집의 여름 휴가는 이제 대부분 남해안에 있는 공룡 화석지들로 이제 가기도 했었습니다. 야, 어릴 때부터 온통 공룡이었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이제 관심 많고 좋아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걸린 걸 수도 있는데 대학에 진학하면서 전공까지 공룡 쪽으로 선택하기는 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과 이제 일부 친구들이 좀 특이하게 보는 건 있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공룡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항상 여름 휴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항상 지원을 해주셨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님께서는 이 공룡에 관한 공부하는 거 이런 취미 활동 이상의 활동을 하는 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네,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자원봉사로 전시해설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매번 어머니께서 차로 지질박물관까지 이제 왔다 갔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5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일부만 납니다. 그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던 그때나 이제 나머지는 사진을 보고 저도 이랬었지 하는. 그렇죠. 네. 네. 그 5살 때의 공룡과의 첫 만남 이후에 이렇게 오로지 공룡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 현재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공룡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공룡이라는 게 이제 일단은 다 죽은 생물이기 때문에 뼈를 보는 연구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질학을 일단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공룡이라는 게 이제 생물이었기 때문에 생물학을 이제 다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뼈를 하시는 분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공룡 발자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공이 딱 공룡학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네, 얘기해 그렇습니다. 주신 것처럼.
그럼 두루두루 다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베이스는 알려고 다 여러 가지 전문 서적이나 논문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연구를 하는 게 공룡 발자국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공룡 발자국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룡 발자국을 주로 연구를 한다. 우리나라 저도 이제 본 거는 같아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공룡 발자국이 곳곳에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아요. 네. 다들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다 관광지화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한국은 세계 3대 공룡 화석산지로 대표적으로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라고 알려진 상조감, 그리고 전남 화순의 서유리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나 해남 네. 오왕리, 진주 정촌면 같은 데서 고생물 발자국이 한 1만여 개 이상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자국이 10,000개가 넘게 있다고요? 네, 저도 실제로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네.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았을 때 그 한 사이트 내에서 아, 공룡을 포함한 여러 개의 발자국들이 개별 발자국 개수가 네, 한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모아놓으면 이제 10,000개가 넘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미처 이렇게까지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발자국 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뭐 발자국 탁본을 뜨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가 공룡 발자국을 시작하게 된 건 대학교 4학년 때 경북 의성군에 있는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였고요. 네. 이제 그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직접 공룡 발자국의 지도를 그리거나 뭐 분필로 윤곽선을 표시하고 이런 현장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AI를 활용해서 공룡 발자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이제 AI가 활용이 되는 거군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그 AI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거죠? 네, 정확히 제 연구에서는 이제 발자국 조사를 하게 되면 네. 발자국 위에 윤곽선을 그려서 드론으로 그걸 찍어서 이제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발자국의 공룡 발자국 지도를 만드는 네, 거예요? 전체적인 분포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 지도를 만드는 그 윤곽선을 이제 AI한테 다 학습을 시켜서 공룡 발자국의 이름을 찾아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는 건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같이 공룡의 이름이 아니라 공룡 발자국은 그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양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요? 모양별 이름을 찾아주는 AI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자국만 저는 딱 보면 어느 공룡이다. 바로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운동장에 비 온 네. 다음 날 발자국을 막 찍었을 때 알 수 사람들이 있는 막, 정보를 가져오라고 하면 실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뭐 발자국의 크기, 길이, 폭, 속도, 뭐 뛰었는지 걸었는지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공룡 발자국도 공룡의 생태적인 정보만 제공을 할 뿐 공룡이 정확히 어떤 발자국을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룡 발자국이 많다라고 오늘 이제 또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룡 관련 뭐 연구 상황, 여건, 수준 이런 건 어떤가요? 공룡 발자국을 포함해서 공룡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학이나 이런 분야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개별 교수님들이나 다른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네, 저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저는 주로 이렇게 저도 뭐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 학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국내 학자들도 이렇게 좀 많이 활발하게 인력도 좀 충분하고 많이 있나요? 인력은 다른 공룡 연구가 활발한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각각의 개별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성과나 아니면 다른 외국의 학자들과 이제 함께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 자체에 워낙 공룡 발자국이 많다 보니 외국에서 한국으로 공룡 연구를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더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룡 분야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쭉. 좀 일단 막연하게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 뭐 국내 연구소 이런 기반 이런 건 사실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은 몇 개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정말 그 공룡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볼 분이 몇 분 안 계신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이제 근데 제 전 세대에서
연구하셨던 분들은 이제 또 저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일단 실험실에 앉아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전문 서적과 논문 같은 걸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불평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 알겠습니다. 공룡에 대한 연구,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남들은 잘 선택하지 않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이렇게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연철 씨가 느끼는 이 공룡 연구의 매력이 남다르다는 거겠죠? 어떤가요? 네, 공룡 연구를 이제 다들 왜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면 마치 이제 영화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퍼즐 같은 경우에는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갈 때마다 그 전반적인 그림이 보이게 되는데 이 맞추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퍼즐을 맞추는 느낌 중에 이제 퍼즐 자체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면 쥐라기 공원 같은 영화를 보면 네네. 공룡이 포효를 이제 막 왕 하고 하는 장면이 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장면들은 사실 공룡이 실제로 그런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티라노사우루스나 이런 어, 공룡들은. 어, 그리고 공룡 색깔들을 보면 대부분 뭐 코끼리나 파충류 같은 좀 초록색의 어둡고 딱딱하고, 예. 그런 색들을 떠올리시는데 영화로 우리가 그렇게 봤으니까요. 네, 최근에 근데 밝혀지는 공룡의 색깔들을 보면 뭐 갑옷공룡 같은 경우에는 배가 하얀색이고 등이 이제 주황색, 갈색이고 육식공룡들은 뭐 꼬리에 레서판다 같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뭐 마치 깃털공룡인데 오색 딱따구리처럼 벼은 빨간색에 막 그렇게 날개는 화려한 회색, 모습이었다고요? 그런 이제 편견들을 깨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 한반도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에 사는 공룡들은 그렇다면 또 그런 모습들의 공룡들이 또 다녔던 걸까요? 그렇게 화려한 공룡들? 네, 토종공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신 적이 토종공룡이요? 네. 공룡에도 토종 공룡이 있는 거군요. 네. 어떤 공룡인가요? 한국에서 발견된 몇 종류가 있는데요. 음. 그 중에서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네요. 네, 네, 코리아케라톱스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뜻은 화성에서 발견된 뿔공룡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시 뿔공룡으로 이제 직접 막 발굴 조사를 하려고 나간 건 아니고 청소를 하시다가 이제 청소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청소요? 네, 전곡항 방조제의 일부였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 전곡항 방조제의 일부분이었고 처음에 이제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어서 그 화석을 이제 직접 옮겨서 발굴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뿔공룡으로 나온 사례입니다. 방조제 일부였는데 네, 이거를 해보니까 화석이었던 거예요. 네, 그 일부 드러난 걸 이제 긁어내서 보니 발굴 작업을 해서 보니 화석이었고 조금 전에 뒷다리와 사진을 꼬리였습니다. 보니까요, 상당히 이제 뚜렷하게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 전체적인 복원도 중에서 직접 발견된 곳은 뒷다리와 꼬리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꼬리에 신경배돌기처럼 이렇게 도처럼 올라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도처럼요? 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가요? 네, 흔한 경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이 우리가 사진으로도 봤지만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다는 것, 그게 발견됐다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뭐 공룡 이야기랄까요? 또 있을까요? 네, 제 전공에 맞게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공룡 발자국이라고 하시면 다들 좀 되게 크고 좀 거대한 종류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공룡 발자국이니까요. 네. 작은 공룡 발자국이 몇 센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 네. 작은 공룡이면 그래도 꿩이나 닭 정도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네, 그래도 비슷합니다. 한 5에서 한 10cm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 조금 큰데요. 발자국 자체는 10원짜리만 합니다. 약 1cm 정도고요. 발자국이요? 네. 10원짜리? 미니사우리푸스라고 해서 육식공룡 발가락이 3개 있는 육식공룡 발자국인데 그게 1cm 정도 되는 발자국입니다. 네, 이렇게 작은 발자국도 있으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공룡 발자국들도 발견이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뭐 크기가 한 1m? 약 95cm. 발자국이? 네. 하나가 1m에서 95cm 정도 되는 이제 해남 우왕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야, 그 정도면은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도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공룡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반증하죠. 그렇군요. 공룡 연구와 관련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이제 더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발자국 연구가 제 주 전공이고요. 그 발자국들을 지금 지구상에 있는 판구조론과 결합해서 이제 공룡이 어떻게 뭐 어떤 기후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활 방식을 가졌는지 이렇게 전 글로벌한 스케일로 좀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의 지금 남해안 화석산지가 유네스코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들이 어떻게 살았나 네, 이런 걸 좀 연구한다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아, 공룡 발자국 연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좀 마이너한 분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공룡 연구 자체는 어쩌면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공룡 화석 자체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공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물학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공룡 분야에서 앞으로 큰 획을 긋는 연구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내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공룡 분야의 도전에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가는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충청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끝이 났지만 1억 년 동안 땅속에 간직해온 생명의 비밀들이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